이 공자가어 이 전체 편에서 이 8주 분량으로 고른다는 건 사실상 뭐 편의적으로 고른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을 만들고 또 책을 스스로 펴서 나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공자가를 읽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든다는 의미에서여서 여기 있는 것에 꼭 너무 그렇게 집착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공자가어 완역본이 있으니까. 다만 여기 있는 교재는 그 완역본을 준수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뭐 여기 현토나 본문에 교감을 한 것도 일단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1페이지 말고 목차 부분을 보시면 공자가어 왕광모 구회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공자가어라는 책의 성립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도 얘기하고 또 수업 도중에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조선시대 때 공자가어를 우리 선조들이 읽었다면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까 하는 고민으로부터 이 전통문화연구원에서 이 그 교재를 선정할 때 이 왕광모 구회본을 이제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저본으로 삼은 겁니다. 이 왕광모라는 분은 원나라 때 학자입니다. 이 원나라 때의 공자가어에 대해서 이제 텍스트 비정을 하고 또 손질을 하고 구조를 나누고 해설을 달아놓은 그 텍스트를 이제 학술용어로 왕광모 구회본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고 이 책은 바로 그것을 대본으로 하고 있는 책이죠. 그럼 왕광모 대본 이전에 원래 공자가어는 그럼 어떤 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11세기 송나라 때가 되면 그 이전과 이후를 갈라서 사뭇 공자가를 바라보는 이제 시선이 많이 바뀝니다. 특히 오늘 이제 처음 다루게 될 이제 소정묘를 죽이는 대목과 같은 것으로 한정해서 보자면 이 규제를 믿을 수 없다라고 최초로 반기를 든 분이 이제 남송 원년에 태어나서 북송 때부터 시작한 성리학을 완성한 주자 선생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공자 같은 훌륭한 분이 소정묘를 죽였을 리가 없다. 이게 이제 취지입니다. 아무튼 그것과 상관없이 이 공자가라는 텍스트는 규절마다 독자들의 마음에 좀 부딪히는 규절들이 있습니다. 어떤 규절이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가의 어떤 규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와는 좀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는 무엇을 근거로 알게 된 것일까? 우리가 공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존경심이나 어떤 나름대로 이해라는 것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사소경을 달달달달 외웠다고 얘기를 하죠. 선조들은 다 그렇게 해서 과거 시험들 보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했다고 해서 한학을 했다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거자라고 합니다. 과거 공부를 준비한 사람. 거자들은 사소경을 정말 잘잘잘 외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학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은 학자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분들이 공부한 책이 수험서로서의 사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험서로서의 사소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학에서 많은 교양 강좌와 전공 강의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무슨 취업을 위해서 무슨 전문 취업 학원에서 수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교재를 만들겠죠. 그래 되면 가장 취업에 잘 되는 혹은 그 당시에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서 이제 교과서처럼 만들 거죠. 근데 교과서라는 것은 그 속성상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체계화해 놓은 것이죠.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하는 것과 대학의 공부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기도 하죠. 고3 때까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게 없죠. 우주의 기원부터 인간의 본성까지 그냥 교과서에 나온 걸 외우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서는 어디까지나 교과서에서 약속한 내용을 얼마나 습득했느냐를 가지고 정오를 판단하고 실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학에 오고 나면 문제가 달라지죠. 고등학교 때까지 확고부동했다고 생각했던 어떠한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대학 1학년 처음 교양 시간부터 부서지죠. 그건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 하나의 학설이다. 매우 유력한 학설이긴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그럼 굉장히 헷갈리시죠. 왜냐? 대학에 들어오면은 약속 체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의 관심이 진리에 대해서 방향을 새로 정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겪어야만 사실은 우리가 제기한 문제, 우리가 부딪힌 문제에 가장 더 정확한 답이 무엇인가로 찾아가는 일종의 성장통이죠. 모르는 것을 알아야 알고자 하는 욕망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아는 것들, 확실하게 아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르는 것을 향해서 1cm